자, 얘들아 잠깐만 앞에 올래? 자, 방금 전 했던 게 좀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한번 예시를 하나 더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자, 보세요. 자, 임의의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걸로 한번 해보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비는 몇 대 몇일까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A, B가 분자인데 얘가 1리터 있었다. 그럼 1몰로 정할 수 있고 거기다 얘를 넣었을 때 전체 2몰이 된 거야. 그러면 확인해보면 A, B랑 이 두 가지 기체의 몰수비는 몇 대 몇으로 섞여져 있다. 그래서 1대1로 섞여져 있다는 거죠. 둘 다 1몰씩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존재비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1몰씩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 보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종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쓰면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얘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는 전체 부피분의 전체 원자 수지. 그러니까 단위 부피다라는 것은 그냥 1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1리터당 전체 원자수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전체 원자수. 그럼 1리터당 전체 원자수 어떻게 구해? 전체 원자수 개수 퍼 리터가 되는 거니까 자, 전체 부피분의 뭐가 돼요?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직역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전체 부피가 얼마? 가 붙었으면은 가는 1리터 분의 1리터를 1몰로 가정하면 전체 원자수는 1몰 곱하기 구성 원자수 2가 되겠지. 그죠? 이거죠? 자, 그럼 나는요? 전체 부피가 얼마? 2리터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중에 얘가 1몰 1몰이니까 1몰에 해당하는 구성 원자수가 2고 또 나머지 1몰이 구성 원자수 4야. 그럼 1 곱하기 2에다가 또 1 곱하기 4가 되겠지. 이거 돼요. 이거야. 풀었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만 보면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얘는 그냥 구성원자 수비가 나오지만 얘는 구성원자 수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즉 혼합기체일 때는 사실은 이것도 뭐지? 각각의 구성원자 수에다가 뭘 곱한 거야? 2분의 1. 존재비죠? 2분의 1. 존재비잖아. 이거 곱한 거야. 다 똑같아. 이게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는 1g은 뭐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냥 각각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존재비를 다 곱해서 더해준 거야, 그냥. 다 평균값의 의미로 보셔도 돼요. 이거는 마치 구성원자 수의 평균값처럼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겠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g당 분자수. 그럼 얘 얼마 나와? 얘 3이겠죠? 3. 왜 3 나와요? 얘 구성원자 수 2고 구성원자 4니까 1대1로 존재비가 있을 때 평균값 얼마야? 3이지. 구성원자 평균값 3이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럼 1g당 분자수도 가볼게요. 자, 1g당 분자수는 어차피 우리 분자량의 비만 알면 돼서 무조건 1대2잖아요. 그죠? 그럼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비니까 사실은 한 종씩 있으면 분자량 1대2면 그치? 2대1이겠지? 1g 분자수. 근데 얘는 혼합기체니까 이것도 수식으로 가자는 거야. 수식으로. 그럼 1g 당이니까 자, 단위로 써보세요. 1g 당이니까 그램 퍼 개수지. 자, 그러면 전체 질량이 밑으로 가는 거야. 전체 질량이 밑으로 가고요. 분모 전체 분자수가 위로 가면 되겠지. 이해가죠? 그죠? 그러면 전체 분자수 이미 1몰로 좀 정해져 있는 거 가는 1몰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 몇 몰이야? 2몰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전체 질량은 질량이라는 것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죠. 몰수 1몰. 분자량? 몰라. 분자량 그냥 M이라고 하자. 얘는 몰수가 1몰인 게 분자량 M이 있고 나머지 몰수 1몰인 게 분자량 몇이야? 2M이 있는 거지. 이해가요? 근데 이 M도 안 써도 되잖아. 사실 다. 비율로 그냥 1대2 써도 되잖아. 이것도 그냥 1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나와? 1, 2니까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대 3분의 2. 그래서 3대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3대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사실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얘가 분자량의 비가 분자량의 평균값이 이제 밀도비를 우리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이제 밀도비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자량의 비라고 했는데 자, 왜 분자량 비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밀도라는 것은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인데요.
자, 여기서 나타내보면 저 왼쪽 가부터 나타내볼게. 가는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1리터죠. 그 중에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냥 M. 그죠? 그 다음 나는 전체 부피가 2리터. 그 중에 1몰짜리는 분자량 M이니까 질량은 1 곱하기 M. 나머지 1몰짜리는 분자량이 2M이니까 1 곱하기 2M인 거야. 그럼 이건 몇 대 몇이야? 이거는 2대 3 나오는 거지. 자, 이거야. 이게 밀도비야. 그럼 이때는 얘는 분자량비가 되는데 얘는 분자량비가 안 되나요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했어? 각각의 분자량에다가 2분의 1의 존재비? 2분의 1 존재비니까 이건 또 뭐야? 평균 분자량이라고. 잘 생각해봐. 사실 이런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아도 능숙해지면 얘 분자량 1일 때 얘 분자량 무조건 2의 관계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1대로 섞였대. 그럼 평균 분자량 얼마야? 그치? 얘가 분자량이 1이고 2면 뭐 1.5일 것이고 얘가 분자량이 2, 4로 뒀으면 얘는 분자 평균 3 나오겠지? 그럼 요 상황과 요 상황에서의 밀도비는 2대 3이 무조건 나와주겠죠? 그거야 그냥 결론은. 거기까지 가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 분자량의 의미가 있다. 밀도비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건 했으니까 이거 가볼게요. 1g 전체 원자수 마찬가지. 이것도 평균값이 되겠지. 다시. 자, 이거 밀도비가 평균 분자량 비잖아요. 자, 이거 잘 보시면 1g당 분자수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분자수. 이거 이해 갔죠? 자,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밀도의 역수로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럼 다 섞는 거야. 부피하고 질량의 관계를 뭐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계속 표현을 하는 건데 밀도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자, 밀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자, 밀도는 사실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이 표현은 단위 부피랑 다음 시간 한번 다시 설명할 건데 단위 부피당 질량비가 될 수가 있잖아. 밀도는. 맞죠? 근데 그 밀도의 역수의 표현으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단위 질량당 부피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거는 딱 봐도 역수관계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밀도의 역수관계구나 라고 해서 분자량의 역수비로 가면 돼.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외우라기보다는 정리하는 거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자, 단위 질량과 부피비도 구해봅시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 가보면 단위 질량이니까 이제 질량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전체 질량분의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전체 부피가 되는 거야. 그죠? 써볼게요. 첫 번째부터 가부터. 그럼 전체 질량이 1몰 곱하기 분자량 M이지. 그 중에 부피는 1리터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2리터일 때는 전체 부피 2리터고 질량은 1몰 곱하기 분자량 M. 그죠? 1몰 곱하기 분자량 2M인 거잖아. 그럼 사실 이거에 바로 뭐야? 역수관계지 그냥. 얘가 2대 3이면 얘는 몇 대 몇이야? 얘는 3대 2인 거야. 역수관계로.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으면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것은 밀도의 역수비고 분자량의 역수비고 섞여져 있으면 평균 분자량의 역수비가 되는 거지. 이러한 관계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걸 다 이해하면서 이런 관계를 막 문제에서 이용해줘야 되거든. 빠르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1g당 분자수 구했을 때 사실 이것도 몇 대면 나왔어? 아까 구했지만 3대2 나왔잖아요. 얘도 3대2인데 잘 보시면 얘도 3대2야. 왜 같을까요? 우리 나무니까 뭐 이런 것도 하고 좋다, 그지? 자, 3대2와 3대2야. 왜 같을까? 그치? 같은 질량당 부피고 같은 질량당 분자수인데 기체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분자수와 부피가 비례하잖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1g당 분자수비와 1g당 부피비는 기체일 때는 온도압력 같을 때 같은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런 관계까지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g당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이것도 한번 나타내보면 이거 지울게요. 자, 1g당 그리고 지금 확실히 이해 안 가도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도 이해 갈 수 있거든요. 또 강의 영상도 보내드릴 거니까. 자, 1g당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똑같이 해보자. 그럼 이제는
전체 원자수 나누기 개수 나누기 g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전체 질량분의 뭐가 돼야 돼요? 전체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지. 그럼 전체 원자수는 각각의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잖아요. 그죠? 그대로 직역해 쓰면 돼. 잘 모르겠으면. 그럼 가하고 나의 상황 간다면 전체 질량 얼마? 1몰 곱하기 분자량 m. 전체 원자수 1몰 곱하기 구성 원자수 2. 이렇게 쓰면 돼요. 직역해서 모르겠으면. 자, 그럼 여기는 전체 질량이 얼마? 1몰 곱하기 분자량 m. 1몰 곱하기 분자량 2m. 그럼 그냥 2m이긴 하지. 한 다음에 전체 원자수니까 1몰 곱하기 구성 원자수. 그냥 구성 원자수 합이죠. 다 둘 다 1몰이니까. 식을 써드리면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풀어서. 이해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문제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술술 풀리는데 아마 지금은 자유롭게 될까 안 될까? 오늘 배웠으니까. 안 되죠.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대부분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일단 오늘 배웠던 이론만큼만 내가 외우더라도 빠삭하게 외우더라도 목요일까지는 이론만큼이라도 이렇게 숙지를 해오셔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내볼게요. 보세요. 아까 일찍 간 친구들 이거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다시 할 거긴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봐봐. 우리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는데 기체에서 온도 압력 같고, 기체에서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다. 자, 이러한 조건이라면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 단위 부피당, 자, 의미상 해석을 좀 해볼게요. 단위 부피당 분자수비는 무조건 일정하다 라고 쓸 수 있겠지. 1대1로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비는, 자, 이거는 섞여져 있지 않을 대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그냥 어떻게 쓸 수 있어? 혼합기체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바로 구성 원자수 비만 보면 돼. 혼합기체면 구성 원자수에다가 존재비를 곱해준 값인 거죠. 그죠?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구성 원자수 비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g당. 오늘 배웠던 개념이야. 표현들. 자, 분자수 비는 얘는 뭐랑 똑같다? 분자량의 역수비랑 같다. 역수비랑 같은 거고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1g당 전체 원자수 비는 얘는 어떻게 가야 돼? 분자수에서 어떻게 해? 그치? 구성 원자수를 곱해준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비율은 다 비율로 쓴 건데, 얘도 1g당 분자수 비고 그 분자량 역수비고, 얘도 1g당 전체 원자수 비인 거지. 그렇죠? 다 비율로 쓴 거예요. 그럼 얘는 분자량분의 뭐였어? 그치? 구성 원자수 비였지. 그래서 고3들 그냥 이렇게 바로 가. 1g 전체 분자량분 구성 원자수. 그래서 구성 원자수를 구하라는 뜻이다. 분자량 구하라는 뜻이다. 문제에서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자, 얘는 뭐였어? 밀도비는 기체에서 분자량 비고, 그러니까 무조건 섞여 있으면 평균이라 보시면 돼요. 다 평균이야. 모든 게 다 평균으로 가면 돼. 다 존재비를 고려한. 그죠? 자, 근데 밀도가 풀어서 쓸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뭐 1리터당 또는 단위 부피당, 부피가 앞쪽에 당 앞에 들어가고요. 질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것도 뭐다? 이게 밀도비니까 이게 결국 분자량 비구나. 분자량을 준 거구나. 문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도의 역수관계. 자, 1g당 부피비가 나올 수도 있지. 이거 밀도의 역수지. 그럼 얘는 뭐야? 밀도의 역수니까 그렇지. 분자량의 역수비를 준 거구나 라는 표현으로 빨리 문제를 풀어줘야 돼. 얘는. 이해가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화학식량과 물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이거를 문제 안에서 분석하고 있어 그 문제 못 푸는 거야.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안 되고. 1g당 아까 했지만 분자수 비는 또 부피비랑 어때요? 같은 거지. 여기까지야. 사실 내용은. 이거를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체에서만 같은 상황인 거죠. 부피가 분자수랑 비례하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죠? 섞여졌으면 다 평균값으로 가면 된다. 여기까지가 결론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밀도비가 예를 들어 뭐 3대2다. 밀도비 3대2라는 것은 얘가 분자량 6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분자량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단위 부피당 질량의 비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g당 부피비. 또는 분자 수비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때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돼? 얘 역수관계니까 2대3으로 주어지겠지. 그러면 이건 분자량의 역수비니까 분자량은 3대2구나. 그럼 빨리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 아니면 집에서 풀어볼래? 여기서 하고 되는 거죠, 지금. 그죠?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찍어줬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어서. 네.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해보시고 5분 있다가 들어올게요. 네.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일단 2번, 3번, 5번까지만 풀어보세요. 2번, 3번, 5번. 네, 3개만 풀어보세요, 일단은. 2번, 3번, 5번만. 상대값이라는 것은 이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율. 몇 대 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직 안 끝났는데 혹시 뒤에 수업 있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죠. 네. 몇 시에 수업 있어요? 그 다음? 이따가 1시에 1시? 수업인데. 아, 그럼 그 전에 끝낼게요. 아, 그럼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왜냐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다른 그럼- 데도 1시 끝나서 일단 이제 다른 데 먼저 하고. 아, 그러면 한 50분까지는 끝낼게요. 아, 그럼 너무 빠듯한가요? 아, 그래요? 그럼 45분까지? 45분, 알겠습니다. 45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뒤에 수업이 또 있구나.
질문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되면. 3번 모르겠다. 3번. 5번 했어요? 5번 했고. 2번이랑 5번, 그러니까 2번이랑 5번은 괜찮아? 한번 체크해봐봐. 답지 있으니까. 지금 요 학생이 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자. 그래. 자,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잘 풀리진 않죠,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배운 내용을 충분히 복습을 해야 돼. 그래도 어려운 파트야, 얘들아. 근데 그래도 어려운 파트를 듣기만 하고 지금 잘 풀리는 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또 푸는지도 사실은 배워야 돼. 딱 보고 딱 직관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파트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봐야 돼. 부피하고 질량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질량이 x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지? 질량이 가하고 나에서 같을 때야, 문제 상황은.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돼, 사실. 처음이라서 이런 게 다 익숙하지 않아서 안 풀릴 텐데. 그럼 질량이 같은 질량일 때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뭐지? 1g당, 우리가 정리했던 표현에 가면 1g당 부피비가 몇 대 몇? 1대 2라는 거잖아. 그러면 기체에서 여러분 1g당 부피비가 1대 2면 1g당 분자수비도 1대 2라는 거고,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얘는 분자량이랑 어떤 관계에 있다? 그치, 역수지, 역수. 역수적 관계가 있죠? 그럼 분자량비는 몇 대 몇이야? 잘하네. 분자량비는 2대 1인 거야. 그것만 하면 이 문제 푸는 거 그냥.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풀어보면은 아, 간단하구나.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푸는 방법을 아직 몰라. 문제 푸는 방법을. 해석하는 방법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는 같이 풀어야 되는 파트고요. 그럼 2대 1이야. 그럼 분자량이 어쨌든 더 크다라는 게 보이지? 그럼 더 큰 애가 누굴까? 그렇지, 얘기했지. 그럼 얘네 분자량이 2대 1이다. 이걸 준 거고요. 그래서 같은 질량당 분자수가 2배로 많으면 분자량은 2분의 1로 적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죠? 무거운 애가 개수는 적겠지. 개수가 적으니까 기체에서 부피도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B2가 되고 나가 얘가 AB2가 되더라 보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게 A와 B의 분자량, 원자량의 비도 어때?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분자량이 원자량 합이니까. 그럼 몇 대 몇일까요? 그치? 여기서 B2가 1로 본다면 B2가 1이잖아. 그죠? A 얼마야? 합쳐서 2니까 얘도 1인 거지. 그렇지? 그럼 A하고 B는 몇 대면? 그렇지, 2대 1이야. 여기까지야, 이 문제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가는 B2이다. 틀렸고, 원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고요. Xg 포함된 전체 원자수는 Xg 전체 원자 사실은 이미 Xg 포함된 전체 분자수가 이꼴 부피비잖아요. 이게 나왔어.
그럼 누가 누군지만 구하면 이 분자수 B가 1대 2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구성원자수만 곱하면 되는 거야. 구성원은 3, 2니까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몇 대 몇? 3대 4.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돼요. 문제가 거의 안 풀릴 거야 아마. 보통 다 그래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거지. A, B가 일단 다 이루어져 있는 분자고 구성원자 수가 2니까 얘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얘는 A, B지. 구성원자 수가 2면 무조건 A, B가 있어야 된대 이 무조건은. 그럼 A, B고 그럼 얘는 뭐 다양하게 뭐 A, B, 3가 될 수도 있고 A2, B2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야. 얘네 셋 중에 하나인 거지. 셋 중에 하나. 그죠? 자, 이런 조건에서 원자량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상황으로 가봐라 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A2, B2는 될까요? 무조건 안 되죠? 얘가 10이면 얘 몇이어야 돼? 그렇지. 20이어야 되지. 분자량 B가 1대 2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이렇게 되게끔 풀어라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럼 A, B, 3가 맞다면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서 또 원자량을 구해서 이 조건에 맞게끔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 분자량 17, 얘 분자량 10으로 본다면 B의 분자량은 얼마? B의 원자량은 얼마? 2B가, 그러니까 이걸 빼면은 2B가 7이라는 거지. 그럼 B는 3.5로 보면 되고 그럼 A는 얼마야? A는 6.5잖아. 그럼 맞네 조건에. 이거네 답이. 이해가니? 근데 만약 얘로 했어. 그럼 반대가 나오겠지? A가 3.5고 B가 6.5겠죠? 그럼 이거 오답이지. 이해가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A, B, 3가 답이다로 가시면 되고요. 나르고선은 원자수는 B가 A의 3배니까 맞는 표현이고 기억은 그 다음에 1g당 B 원자수가 나왔어. 그럼 1g당 전체 원자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1g당 B 원자수는 자 1g당 전체 원자수는 1g분의 그러니까 전체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1g당 B 원자수는 어떻게 가면 돼? 전체 질량분의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지? 전체 원자수가 아니고 그 중에 B만. 그렇지. 전체 분자수와 구성원자수를 곱하는데 B만 고려한 전체 B 원자수가 들어가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돼요? 그러니까 분자수 곱하기 구성원자수 중에 B만. 이해가?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그럼 나랑 가를 표현해 보래.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분자량의 관계를 표현하면 뭐가 될까? 자, 1g당 전체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구성원자수였지. 그럼 얘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비원자수만 쓰면 되는 거야. 똑같이.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전체 분자량분의 구성원자수로서의 B의 개수만 쓰면 또 똑같이 전체 원자수가 나오면 분자량분의 구성원자수 비율이 되는 거고 1g당 비원자수가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거죠. 1g당 분자수에서 1g당 전체 비원자수 갈 때는 곱하기 한 분자당 뭐만 곱하면 돼요? 비원자수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량분의 구성원자수로서 B의 개수만 쓰면 돼. 그죠? 그럼 분자량 B가 10대 17이니까 10, 17 쓰고 그죠? 자, 얘가 AB고 얘가 AB3고요. 그 다음 B는 한 분자당의 비율만 보는 거니까 1대 3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똑같은 거잖아 지금. 분자수에서 비원자수 갈 때는 구성원자수로서 B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1 곱하기 1 곱하기 3. 한 분자당 하나, 한 분자당 3개.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니은은 틀렸지. 3배가 아니죠. 밑에가 10, 17이니까. 그 다음에 AB5의 분자량 가 2.4. 이거는 원자량을 구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원자량 구했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또 AB5의 분자량이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A는 6.50. B는 3.5니까 곱하기 5배 했을 때 값을 구해서 비교하면 되더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나와, 이거? 얘가 15, 5, 25, 17.5, 6.5니까 24 나오네. 맞네, 2.4배가.
그죠? 자, 그 다음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5번 가보면 5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체니까 부피가 나온 거긴 해, 사실은. 그럼 부피가 3대 2잖아. 그럼 이건 뭐야? 분자 수비가 3대 2라는 거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런 의미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수에서 곱하기? 그렇지. 구성 원자수야. 구성 원자수가 6이고 얘가 10이야. 그럼 이거 6, 10이 곱할 필요 없어. 그냥 몇 대 몇이다? 다 상대값을 풀 거니까 1대 2야 그냥. 그죠? 분자 수비는 3대 2인데 구성 원자 수비가 1대 2라는 것만 고려하면 몇 대면 나와? 3대 4죠. 그치? x는 4인 거야. 어차피 다 비율이라서 다 약분해서 곱해도 상관없다. 그죠? 같은 기준으로만 가면 된다. 그 다음 단위 부피당 질량은? 이건 뭘까? 의미가? 밀도지.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인데 밀도는 결국 뭐였어? 그치, 분자량이죠.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이니까 이 질량이라는 것이 분자 몰수에다가 1몰당 질량인 분자량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분의 분자 몰수비는 항상 단위 부피분의 분자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 B인 거야. 분자량 몇 대 몇이야? 그렇지, 1대 2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잘하는 건데 자기가 못하는 줄 알고 막 좌절할까봐 문제 거의 안 풀린다 그럴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거 메시지를 좀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애들 힘들지 않게. 또 오래 걸릴 수 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빨라질 것이다. 확실한 건. 빨라질 것이고 이런 거 엄청 쉬워질 거야. 근데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지. 알겠죠? 외우면은 한계가 있어요. 문제풀이에서. 일단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도 연구까지만이라도 해오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론 복습. 이론 복습 충분히 해오세요. 목요일까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이번 주 목요일은 클리닉이 없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이어서 클리닉을 할 거고 강의실을 좀 옮기던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공지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는 다 풀어 오시고요. 이건 제가 체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자.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복습하고 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어요? 빨리 가고 싶죠? 힘들지? 힘들어. 모든 게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잘 이겨내면 그만큼 더 좋은 거고.